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 늦은 오후, 인천공항의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구는 고요한 긴장감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우아한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들,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들이 여유롭게 대기하며 창문 너머로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짐가방 바퀴가 부드럽게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라운지에서의 마지막 음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이 완벽한 풍경은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서며 순간 멈춰졌다. 그는 김상철, 82세의 은퇴한 기술자로 낡은 코트와 바렌색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바지는 길이가 맞지 않아 밑단이 살짝 말려 있었고 발에는 달코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가방의 손잡이는 마치 오래된 물건의 흔적처럼 달아 있었다. 노인의 등장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 사이에 묘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한 젊은 승객은 속닥거리며 옆자리 친구에게 말했다. 저분이 여기에 어울리는 분 같지는 않네. 직원이 실수했나 봐. 다른 이들은 노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조용히 시선을 교환했다. 김상철은 천천히 움직이며 손에 들린 탑승권을 확인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거칠어졌고 얇아진 손가락이 티켓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그는 잔뜩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며 좌석 번호를 찾았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고 깊은 숨을 내쉬며 앉았다. 노인이 앉은 좌석은 창가 쪽이었다. 그는 의자를 조정하며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 했지만 고급 가죽 좌석은 그의 움직임에 어색하게 반응했다. 주변 승객들은 노인을 힐끗거리며 조용히 속삭였고 몇몇은 눈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승무원 유지연은 빠르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매끄럽게 묶은 머리와 미소로 잘 알려진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이번에는 조금 어색했고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가득했다. 어르신, 이 좌석이 맞으신가요? 김상철은 조용히 티켓을 건넸다. 그녀는 티켓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다시 노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이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인데요. 혹시 티켓이 잘못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뭔가 깔려있는 듯했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 티켓은 제가 직접 구매한 겁니다. 유지연은 티켓을 다시 확인했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입술 끝은 살짝 경직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좌석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승객들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김상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창문 너머로 제주도의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하자 객실 내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승객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잡지를 읽거나 헤드셋을 착용하며 여유로운 척했지만 김상철의 존재는 그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한 중년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분은 그냥 일반석에 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즈니스 클래스의 품격이 좀. 옆자리의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러게요. 이곳은 단순히 돈만으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뭔가 분위기를 깬 느낌이에요. 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 얽혀 있었고 야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창밖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제주도의 바다를 상상하는 듯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옆에 다가갔다.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으신지? 김상철은 그녀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닐세. 걱정해줘서 고맙네.
나는 그저 이 순간이 충분히 행복하네. 그의 말에 여성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짓고 자리에 돌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분에게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노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평범하지 않은 비행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몇몇 승객들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분, 정말 여기에 어울리지 않지 않아? 비즈니스 클래스는 단순히 돈으로만 오는 곳이 아니잖아. 뭔가 격조가 있어야 하는데. 옆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맞아. 여기 앉아 있으니 뭔가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 중 몇몇은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친절함이 아니라 냉소적인 어조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지연 승무원도 여전히 멀리서 김상철을 힐끔거리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편함이 엿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김상철은 주변의 대화와 시선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조금 더 축 처졌고 시선은 점점 아래로 향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이 자리를 선택한 게 잘못된 걸까? 그의 말은 주변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몸짓은 그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 하나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과 약간의 후회가 엿보였다. 그 순간 객실 뒤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깨끗한 블라우스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한 단아한 승객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상철 쪽으로 다가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상철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괜찮네. 그냥 내 자리가 맞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젊은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왜 이런 곳에서조차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는 걸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실 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노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향해 말했다. 저기, 할아버지,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나 티켓을 구매하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괜히 불필요한 말을 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의 말은 객실 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상철은 그 중년 남성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네. 자네가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 내가 이런 곳에 앉아도 될까 생각했던 건 사실이네. 하지만 이 자리는 내가 꿈꾸던 자리였네. 그의 말에 객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승객들은 그제야 그의 손에 들린 티켓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티켓은 낡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었다. 비행기는 이제 제주도의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하지만 객실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잔잔한 긴장 속에 머물렀다. 이 단락은 김상철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고독과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보여준다. 또한 젊은 여성과 중년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 상황이 약간 반전되면서 관객들에게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준다. 결말을 열어두어 노인이 비행 여정을 통해 어떤 감정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겪을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비행기는 제주를 향해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내부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객들 사이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고 일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보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선이 김상철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에 든 탑승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약간의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더 축 처져 보였고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옆자리의 한 젊은 승객, 이수민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불편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상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괜찮네. 내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을 뿐이야. 그의 대답에 수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울리다니요?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단순히 이 자리가 비즈니스 클래스라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요. 김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묵혀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실 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왔네. 내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내 평생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보고 싶었네. 한 번쯤은 이런 자리에 앉아보고 싶었거든. 그의 말은 주변 승객들에게도 들렸다. 몇몇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중년의 한 남성 승객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알겠지만 이 자리가 단순히 돈만으로 오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미는 다시 한번 단호히 말했다. 분위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객실 안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혔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객실 끝쪽에 앉아있던 또 다른 승객, 박종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저도 이 젊은 여성의 말에 동의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이 공간의 품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 아닐까요? 그의 말에 객실 안의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김상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상철은 박종민과 수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작게 웃었다. 고맙네. 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내겐 이 자리가 꿈이었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보상이었지.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일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존재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행기는 제주도의 바다 위로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다. 객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얽혀 있었다. 이 단락은 김상철의 고백과 이를 둘러싼 승객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준다. 열린 결말로 인해 독자들은 그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어떤 일이 이어질지 상상하며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비행기가 제주 상공을 지나며 천천히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승객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동안 내내 침묵을 지켜온 김상철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든 티켓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객실의 한 남성 승객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냉소적이었다. 저기요, 정말 궁금한데 할아버지께서 왜 이 비싼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질문은 객실 안의 다른 승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모두가 김상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오랜 세월의 고된 삶이 비쳤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내가 평생 꿈꿔온 자리였습니다. 비록 내 삶은 늘 평범했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티켓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이며 이어 말했다. 이 티켓은 내 전 재산에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다. 나는 평생 농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금의 사치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의 고백에 객실 안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고 일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한 승객은 여전히 그의 선택에 동의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비즈니스 클래스는 단순히 돈만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품격이 필요하죠. 그때 객실의 문이 열리며 승무원장 박혜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과 함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꽃다발과 상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중앙으로 걸어나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승객 여러분, 지금 이 객실에 계신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상철님은 대한민국 농업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지난 50년간 헌신적으로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객실 안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승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김상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낡고해진 옷차림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업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혜성은 꽃다발과 상장을 김상철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김상철님, 오늘 비행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상철은 박혜성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나의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나는 이 순간에 만족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승객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두 명의 승객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상철의 자리 주변에는 조용히 모인 몇몇 승객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거나 짧은 인사를 건넸다. 한 젊은 여성 승객은 그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비행기가 멈춘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객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단락은 김상철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열린 결말을 통해 관객들은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상상하며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즈니스 클래스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한층 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상철의 고백과 그 뒤이어진 박혜성 승무원장의 발표는 모든 승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여전히 객실 안에는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김상철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제주도의 파란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상장과 꽃다발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미소에는 감사와 동시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괜찮네,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라네. 그의 말에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다른 승객들 역시 이 장면을 보며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지연 승무원은 마음속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부터 이 노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떠올리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마침내 그녀는 망설임 끝에 천천히 노인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드러나 있었다. 김 어르신, 그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무례한 태도와 경솔한 판단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씨, 괜찮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이지. 당신은 좋은 승무원이 될 거라 믿네. 그의 말에 유지연의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후 승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그러나 김상철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상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김상철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하지만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이번 여행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의 말은 약간의 미스터리를 남겼다. 다른 승객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에 잠겼다. 김상철이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유지연은 출구에 서서 그를 배웅했다. 그녀는 그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그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고 싶은 간절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기로 다짐했다. 공항의 유리문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김상철의 모습을 감쌌다. 그의 그림자는 작고 요소했지만 그가 남긴 감동과 교훈은 객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었다. 이 열린 결말은 김상철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감정이 계속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 그의 평생의 노력과 꿈, 그리고 그를 통해 변화를 경험한 승객들과 승무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잔잔한 감동을 남긴다.
제주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은 여전히 잔잔한 긴장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서로를 향했던 시선들은 점차 김상철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낡고 작은 가방은 이제 그의 평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상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공로 상장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품위가 담겨 있었다.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를 이해하려 애쓰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미안함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출구로 향하자 한 젊은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김상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할아버지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김상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젊은이. 오늘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자네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그를 배웅했다. 그의 뒤에서 또 다른 승객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 승객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보고 선입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상철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을 가지기 마련이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오늘 자네도 그것을 배웠다면 나는 충분히 기쁘네. 출구 쪽에서 기다리던 유지연 승무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김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경솔하게 판단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상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다. 아가씨,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았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이지. 오늘은 아가씨에게도 좋은 하루였기를 바라네. 유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승무원이 되어야 하는지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내려 공항 터미널로 향하던 김상철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몇몇 승객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한 승객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제주도에 뭐 하러 오신 건가요? 가족분들을 만나러 오신 건가요? 김상철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네. 이번 여행은 내게 특별한 마무리일 뿐일세. 그의 마른 객실 안과 승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모두가 그의 말의 의미를 곱씹었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공항의 유리문 너머로 사라졌다. 그의 작은 뒷모습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감정과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비행기는 착륙했지만 이 노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마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특별한 마무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 여행을 떠났는지 정말 알 수 있을까? 이 열린 결말은 김상철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삶과 꿈, 그리고 인간관계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된다. 그의 뒷모습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가 남긴 감동은 그 어떤 거대한 이야기보다도 컸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안전히 착륙한 후 비즈니스 클래스의 승객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객실은 여전히 김상철의 존재가 남긴 여운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그의 작은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공로상장을 소중히 쥐고 있었다. 김상철이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비행 중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승객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아버지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도 할아버지처럼 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김상철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네, 젊은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네.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깊은 경의를 표했다. 다른 승객들 또한 그의 곁을 지나며 가벼운 인사와 감사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의 흔적이 없었다. 출구 쪽에서 기다리던 유지연 승무원은 끝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김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르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미처 삼키지 못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김상철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괜찮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배울 기회가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얻는 교훈이라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기를 바라네. 그의 말에 유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철이 공항 터미널로 걸어가려던 순간 한 남성 승객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제주도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건가요? 혹시 가족분들을 만나러 가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김상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네. 가족은 아니네만. 이번 여행은 내게 있어 마지막 소원 같은 것이네. 나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정이지. 그의 답변은 객실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가득 채웠다. 누구도 그의 말을 더 깊이 물을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의 말이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공항 유리문 밖으로 사라졌다. 공항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그의 요소한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객실에 남아있던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작게 속삭였다. 마지막 소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의 질문은 객실 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같은 의문을 남겼다. 아무도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각자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상철은 비행기를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과 그가 남긴 교훈은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이 열린 결말은 관객들에게 그의 마지막 여정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남기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든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멀어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